안녕하세요. MTN 한결사단의 신은경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작은요, 예상했던 만큼의 조정 흐름들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런 조정장에서도 바닥권에서 아주 조용하게 올라오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업종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바로 보험주입니다. 사실 보험주는 상반기에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조금 더 많았었는데 과연 이 악재가 전부 다 반영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호재를 보고 올라오는 건지 단기적인 수급 모멘텀인지 그 흐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보험사들의 흐름들을 좀 판단하기 전에 이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수익 구조를 먼저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받으면서 이제 그 수익료를 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 만기가 되거나 혹은 필요할 때가 되면 보험 가입자에게 다시 그 돈만큼을 돌려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보험사들의 자산은 대부분 부채로 잡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돈으로 사업비를 집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험금을 또다시 적립을 하거나 혹은 다시 한 번 더 그 보험에 대한 재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 사업도 하기도 하고 유가증권이나 혹은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많이 보험사들이 수익을 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손해보험사의 수익원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낮은 이 장기보험에서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험사와 금리와의 관계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실제로 보험사와 금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보험 가입자가요, 보험료를 보험회사한테 주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보험회사는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채로 잡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를 해서 이 풀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 당연히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뭘 생각을 하게 되시냐면 이 금리 연동성 상품이라든지 이제 채권 같은 쪽으로 집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손해보험사보다 이 생명보험사가 금리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조금 더 장기성 보험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생명보험, 장기보험이 이 생보사보다 부채가 거의 엄청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채는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A라는 보험사가요, 자산이 140조 원 가까이 있어요. 이거 거의 대부분 제가 부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140조 원이라는 이 자산을 금리형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만약 금리가 1% 오르게 되면 1조 4천억 원이라는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게 됐을 경우에는 그 이자 소득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손보사들보다는 장기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이 이 금리에 따른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 최근에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슈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번에 금리 동결에 따른 이슈였습니다. 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는 보험사들에게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달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었고 이번 달에 동결을 시켰어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인하할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이때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의 악재는 주가에 거의 다 선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험사 이슈는 바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를 하게 되면 보험사들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건 보험사들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고율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올해 만약에 사고를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내년이 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내야 되죠. 다음에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료를 인하시킨다는 건 그만큼 보험사들이 많이 돈을 벌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동차 보험사들에서 이 보험료를 인하한다는 부분들은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충분히 돈을 벌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험사들에 대한 투자 포커스의 흐름들을 좀 먼저 보면 우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 이 리스크를 좀 분명히 안고 간다. 이것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험사들이 지금 조금 더 매력적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아주 빠른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상당히 낮다는 측면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들어오고 있는 수급까지 본다라면 단기간에 탄력이 조금 더 붙을 가능성이 지난주에 좀 급등을 했었던 빠른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들보다는 좀 빠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리스크를 보유를 하고 있는 업종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지금 현재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이때까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던 저평가 메리트를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단기간에 보험 업종은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업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험 업종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내일장 종목 특선 카페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내용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